모두 경영으로 가공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공 관리는 이런 업체에 적합합니다. 사출이나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 공정 진행 상태를 파악하고 싶은 경우, 공정별로 분량을 관리하고 싶은 경우에 적합하고, 결과물로는 이런 레포트를 원하십니다. 의뢰번호에 대해서 작업 진행 현황을 파악을 하고 싶다. 지금 계획은 1000개, 사출 1000개, 실적 500개, 분량 500개, 지시, 마스킹 지시 500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공정 끝공정까지 진행을 해서 최종 출하까지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 관리를 하시기 전에 선행으로 작업하셔야 될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물품 정보에 물품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물품에 이렇게 반제품으로 등록을 해주시고, 이 반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 품목을 먼저 또 등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생산 관리에 가공품 작업 경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공품 작업 경로는 좌측에 반제품, 우측에 원재료 소요량은 0.5개씩 소요가 된다고 등록을 했고, 우측에 이제 이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진행되는 공정 과정을 세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후가공 때는 용접봉이 소요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신 공정이 하위단 M02부터 M09까지 모두 동일한 공정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현재 품목을 복사를 해주시고, 붙여넣기 할 품목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공정 부수자재 붙여넣기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자재를 동일하면 원자재도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은 가공 생산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영업부에서 수주 주문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5개 등록을 하고 500개씩 주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개당 단가는 1000원이라고 보고요. 이건 한 600원 정도 되고 1000원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영업부에서 생산팀으로 생산 의뢰서를 작성을 하고 싶은 경우 체크를 하시고, 생산 좌측 하단에 우측 하단에 생산 의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생산 의뢰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의뢰 번호는 수주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생산 의뢰 메뉴로 가셔가지고 생산 의뢰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 다음에 생산 계획 등록으로 가셔서 다시 한번 생산 의뢰 마감을 해주시면은 이 데이터가 생산 계획 등록으로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작업 지시서를 작성을 할 경우 작업 지시 작성 버튼을 클릭 후 가공 생산을 선택하신 다음에 생산하실 공정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처리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주문받은 품목에 대해서 작업 지시서가 작성이 됩니다. 작업 지시서는 가공 관리에 가공 작업 지시 등록 메뉴로 가셔서 조회를 해보시면은 데이터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가지고서 인쇄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작업 지시서를 프린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품에 대해서 완성이 됐다. 그럼 생산 실적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처리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량 수량이 900개고 100개고 양품 수량이 900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해주시고 저장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생산 작업 실적으로 데이터가 기록이 되고,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사출 단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작업 지시를 내리고 싶다. 그럼 다음 공정 작업 지시서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다음 공정은 도금이다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공정 경로에서 세팅해 주신 정보를 자동으로 읽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주로 할지 자체로 할지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체로 한다고 가정하고 다시 처리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작업 지시서가 자동으로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실적 처리를 해주시면은 실적된 제품이 잡히고, 그 다음에 다시 작업 실적에서 다음 작업 지시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시 또 생산 실적 처리해서 이제 이번에는 두 가지 품목은 덜 완성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음 작업 지시. 생산이 끝날 때까지 공정 경로에서 세팅된 정보 순서대로 자동으로 공정을 읽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노란 색깔은 실적이 완료가 된 거고 하얀 색깔은 아직 미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검사까지 끝나서 다음 공정을 클릭을 해주시면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뜹니다. 이거는 더 이상 생산을 할 공정이 없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이 완료가 됐으면은 출하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생산 현장에서 창고로 이동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메뉴가 창고 입고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고 입고 처리를 클릭을 해 주셔서 창고로 입고를 해 주시게 되면은 영업부에서 이제 납품될 준비가 됐기 때문에 뭐 출고 요청서나 뭐 출고정을 끊겠죠. 그럼 출고정을 끊는 메뉴가 여기 주문서에 이미 데이터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다시 출고 처리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출고증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생산을 지시하고 실적을 반복으로 하면서 작성되어 있는 레포트가 생산관리에 가공관리에 가시면은 생산별 계획 진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별 진행 현황을 보시면은 002번에 대해서 500개 지시를 내려서 도금, 후가공 이런 식으로 색깔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납품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출하까지 이렇게 납품이 되고 두 가지는 아직 생산 진행 중인 상태고 후가공까지 왔다라는 거를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분량이 한 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고 프로젝트별 진행 현황은 제품을 주문 전 단계부터 프로젝트 코드를 따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주, 생산, 납품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별 진행 현황에서 자료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생산 공정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